안녕하세요. 취소 신청 가겠습니다. 취소 신청은 교재 318페이지부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322페이지로 나옵니다. 이것은 사례제 핸드북에도 있고 실전지에서 다시 연습하는데 생단문식으로 답안지 작성하는 거 연습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전지에서 최신 판례 반영한 취소 신청 문제와 생단문 문제 이렇게 두 개 다 출제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연습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례 강의에서도 답안지 쓰는 방법과 생단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322페이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양제도의 비교 스타일의 문제는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미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같이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특허 취소 신청은 조속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사관님의 심사에 대한 보완 제도입니다. 특히 각종 지위에 대한 문헌 검색 누락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헌이라고 하면 29조 1항 1호를 제외한 29조 1항 2호와 선언지위, 확선지위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심판은 배타권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배타권 쪽에서 제3자에게 당신이 지금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은 내 특허 발미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당신의 행위는 침해입니다 라면서 침해금지 청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용의혹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제3자 입장에서 제조 판매하는 것이 특허 발명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만약에 권리 범위에 속 들어간 것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권리를. 그 권리를 죽일 때 하는 게 이 특허 무효심판입니다. 그래서 얘는 배타권 침해 분쟁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없애버리는 절차라고 봅니다. 특허 취소에서 특허청에서는 결정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1차 때 이해를 위해서 복합계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무효심판은 당사자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성격과 취지라는 부분인데 답안지에서는 얘를 의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사례 강의나 사례제 핸드북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도의 성격, 취지 이렇게도 목차를 써놨습니다. 목차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이렇게 상이해서 그 다음부터 차별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의 대비를 보자면 여기는 신진선항만 가능하고 신진도 29조랑 각호지위로는 못합니다. 29장 1호 지위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29조 1항 2호라 할지라도 등록 공고에 게재된 즉 심사위원님께서 이미 검색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게 문헌 검색 누락의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42조 3항 2호, 42조 8항, 45조 그 다음에 40조형 후단, 5역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속 플러스 문헌 검색 누락 때문에 나온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생단문 준비하시면 되는데 특허 취소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누구든지 한다는 게 이 심사 보완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제 실전지에서 다 문제 연습을 해놨고 사례제 핸드북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강의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1인의 심사관님의 심사로 인한
한 분께서 심사하시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를 인정하고 이걸 보완하는 제도, 요 라인입니다. 그게 제3자의 보완을 받는 것이 정보 제공과 이 정보 제공의 추가 연장선상을 특허 취소 신청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보완을 받을 때는 이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답안지에서는 공중의 심사 참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중의 참여를 유도해서 1인의 심사관님의 심사 한계를 보완하겠다. 답안지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한테 도움받는 게 42조 3항 2호 배경기술 기재 의무, 그리고 하청업체 도움받는 게 전문기관, 그 다음에 외국 심사 결과 외국한테 도움받는 거, 외국 심사 결과 자료 제출 명령, 1인의 심사관님의 한계 보완 책임. 정보 제공과 마찬가지로 특허 취소 신청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얘기입니다. 심사 보완. 무효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특허청에 잘못이 있었으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심사관님도 무효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허 취소와 특허 무효는 심사가 원래 거저 결정돼야 될 게 살았다 이런 뉘앙스가 강해서 여기도 이제 심사관님이 무효 심판 청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여긴 등록 공고 6개월까지만 되고 여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이게 조속한 심사 보완이어서 시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취소 신청에서는 심판부께서 먼저 심리를 하시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이유 통지하는 식으로 갑니다. 이걸 예고 통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얘는 결정계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무효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 심판은 예고 통지가 없습니다. 무효 심판은 심판부에서 나 이거 무효 사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의존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간에 심판 청구서 내고 답변 제출기해주면 답변서 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계적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특허에 대해서 취소 신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웬만하면 병합합니다. 여기는 재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정계이기 때문에 참가가 안 돼야 되는데 보조 참가가 또 돼요. 특허권자 쪽에. 여기는 당사 참가, 보조 참가 다 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1차에서는 특허청에서는 여기 결정계라고 표현하지만 전 복합계라고 표현한 이유가 저겁니다. 결정계적 성격과 당사적인 성격이 짬뽕되어 있거든요. 특허권자 측의 보조참가가 되고 여기는 청구인 쪽에 당사참가, 보조참가, 특허권자 쪽에 보조참가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빨리 가려고 구수심의 안 합니다. 여기는 실무에서 웬만하면 한 번 정도 합니다. 이게 조속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하여튼 차이점들은 전부 다 조속, 심사보완, 결정계 요 차이로 다 도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복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각 결정하고 각하 결정 불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322페이지의 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22페이지. 여기에 있는 표를 외우시고 그대로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데 이 표를 그대로 답안지에 쓰는 것은 사례제한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표의 좌측에 써 있는 것을 목차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사례 강의에서 더 답안지 작성 스타일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취소 신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부터는 심판 절차 개괄인데 이쪽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330페이지와 331페이지에는 청구 취지 정리해놨는데 얘는 실무형 문제 출제될 당시에는 숙지할 필요가 있으셨는데 실무형 문제 폐지되면서는 특별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시험 문제 2차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1차 때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332페이지 직권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들도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전부 다 1차형입니다. 334페이지 제척 기피 회피는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는 나중에 제가 사르젠드 보시면 또 아실 텐데 답안지 쓸 때 사유하고 절차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용들은 사유와 절차로 사유는 제척 사유와 기피 사유 구분하시면 되고 절차는 아무 생각 없이 주체기관 서면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1차 때도 그렇게 외웠었고 사례 강의에서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쓰세요. 주체는 당사 참가인 심판 절차에서 항상 이거 참가인 꼽사를 낀다 그랬었죠. 당사 참가인이 기간 심리종결 전까지 제척 기피 신청이 사유 절차이기 때문에 심리종결 전까지 가능한 겁니다. 심리종결이 끝나고 나서는 못해요. 서면은 제척 기피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는 제척이 이것은 계략적으로는 외우시고 어차피 법전을 주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면 법전에서 148조 접어놓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보시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척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신분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입견, 내가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본 거. 세 번째가 기타 직접 이해관계. 그 다음에 기피는 법주문에 없는 그 밖에 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서 특징적인 게 글쎄요, 이거는 1차용이어서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유하고 절차까지만 잡아두시면 되고 1차에서는 이런 특이점도 같이 봤었습니다. 제척 기피라는 게 그 사람이 제척 기피 사유가 있으면 한마디도 심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판단을 못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특이점이 제척 기피 신청을 하면 이게 원래는 항상 서면으로 무슨 절차를 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구술심리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이점. 그 다음에 신청서에 원래 제척 기피 사유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적어도 됩니다. 신청만 먼저 할 수 있어요. 3일 이내 제척 기피 사유는 후에 소명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 사유도 입증도 아니에요. 그럴듯한데 정도로 소명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신청만 하면 사유가 소명이 되지 않았어도 바로 멈춥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 중지 들어갑니다. 요 3종 세트, 중지, 구술로도 가능하다, 소명은 당장 할 필요는 없고 3일 이내 천천히 내도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라는 게 심판관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올해 2차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법이 들어와서 전문심리위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심판관님께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모셔서 심판에 같이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제척 기피 사유가 있으면 제척 기피가 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올해 2차 시험 범위는 벗어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334페이지 1번 의, 서 심판의 공정성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도고요.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거, 제척 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데 배제되지 않고 있으면 배제를 요청하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척 사유는 신분관계, 거기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친조, 법정 대리인 여기까지가 신분관계고요. 그 다음에 4번 증인, 감정인, 5번 대리인, 6번 전신관여 이게 선입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기피 이것은 제척 사유 이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고요. 기피 사유는 기피 신청을 해야지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피는 꼭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전부 다 1차 내용이기 때문에 2차에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기피 신청은 기피 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관님과 서면이나 구술로 절차를 진행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청 및 결정 여기가 절차인데 절차는 이거 주체기관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관련 문제는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참가 참가는 그 사례 강의에서 또 답안지용으로 하나 정리해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저지 수단 출원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할 수 있고 거불심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할 수 있고 이 거불심의 심취소 단계에서는 보조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불심에선 참가가 안 돼요. 결정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특허법원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유 참가가 가능합니다. 보유 참가 이게 특허청장님 쪽에 편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을 거절시키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수단,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수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조치라고 하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동력을 저지할 수 있는 절차를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 단계에서는 특허 무효에 대해서는 당사자 참가나 보조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가면 똑같이 보조 참가할 수 있고요. 이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원을 거절시키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조치는 수단은 정보 제공, 보유 참가, 당사자 참가 또는 보조 참가. 참가도 절차이기 때문에 사유하고 절차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사례 강의 가시면 답안지 쓰는 기계적 목차 잡아드립니다. 사유는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당사자 참가는 그 139조 1항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이면 당사자 참가가 가능하고 여기 보조 참가 그 다음에 여기 특허법원의 보조 참가 이거는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합니다. 이 이해관계라는 것은 상표판례 유명한 거 있죠.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의 이해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고 법률상의 이해관계만 된다. 즉, 이 출원이 특허 등록되거나 이 특허권이 계속 유지됐을 때 내가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는 사람, 그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요. 우리 특허 쪽에서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 내면 이걸 인정해 줍니다. 특허가 TB라면 나도 TB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면 네가 제조 판매하면 TB가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특허권의 침해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해갖고 TB만 제조 판매하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에서 입증을 하면 다 이해관계를 인정해줘요. 그게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자. 이해관계라고. 그게 참가와 보조 참가가 가능한 사유고요. 절차는 주체는 그 참가하고자 하는 자, 기간은 심리 종결 전까지, 서면은 참가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참가, 보조 참가, 특허법원에서의 보조 참가였습니다. 정보 제공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우리 사례진도북에서 기계적으로 목차 쓰는 거 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사유 그리고 절차로 갑니다. 사유는 42조 3항이요, 42조 8항, 45조 못하고 그 외의 걸 할 수 있고 절차는 주체는 누구든지 기간은 출원 계속 중, 서면은 정보 제출서라는 거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그게 등록 저지 수단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가입니다. 336페이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심판에 참여한 것을 참가라고 하고 2번 참가의 유형에는 당사 참가, 보조 참가가 있습니다. 3번 참가 조건은 당사 참가는 139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거고 보조 참가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의 청구인 적격, 이게 139조 1항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해관계, 이게 보조 참가의 그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심리종결 전일걸 이게 기간, 그 다음에 참가 신청서 이게 서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 참가 신청서가 뭐 방식이 위반되거나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참가 신청 취하 결정, 이것도 1차용이지 2차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2차용은 기계적으로 사유와 절차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5번 참가의 효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1차용입니다. 참가를 하게 되면 당사 참가와 보조 참가는 심판 절차 다 밟을 수 있고, 다만 보조 참가와 차이점이 있는 당사 참가는 심판 청구인이 심판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거 다 1차용입니다. 그거는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심판 절차 중단 중지도 이것도 1차용입니다. 당사 또는 참가인 중 한 명한테라도 중단 중지 원인이 있으면 다 멈춘다. 여기까지 심판 절차 개괄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부터는 좀 기출문제에 나왔던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특히나 349페이지 1사부제리는 올해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고, 사례 강의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초GS에서 최신 판례도 정리를 해드렸고, 실전GS에서 주요 내용 문제도 연습을 하고, 그 주요 내용 문제가 2020년 탑10 판례에 선정된 또 사건으로 연습을 합니다. 1사부제에 대한 쟁점들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기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